마음이고 저와 어머니의 갈등일지도 모르겠네요. 여자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사고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의 감각을 잃고 다른 한쪽 다리에만 몸을 지탱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지만 교통사고 이후 여자친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긍정적이고 털털한 스타일에다가 자신감까지 넘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고 하다못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말까지 끊임없이 하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제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모진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무슨 모습이라도 저는 그녀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는 늘 저에게 헤어지자고 습관처럼 말을 합니다.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싫은데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장애인 여자친구를 누가 좋아하냐며 나중에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갈 게 뻔하니까 그냥 지금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 좋은 모습만 기억하며 지금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고 왜 내가 아닌 여자친구가 사고가 났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계속해와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고 그날부터 반지란 반지는 전부 보러 다녔습니다. 내 여자에게 최고의 반지를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여자친구와 닮은 빛나지만 심플해서 이뻐 보이는 반지를 찾게 되어 여자친구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반지를 줄 타이밍을 찾았지만 정말 프로포즈라는 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야기하려고 해도 여자친구는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달고 살아서 그녀를 달래고 믿음을 주느라 또 하루가 지나고 레스토랑을 예약해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다가 여자친구한테 또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매일 반지를 주기 위한 타이밍을 봤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제 뒷모습에다 대고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벅차올랐고 그녀 앞에서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불룩하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반지를 여자친구에게 건넸죠. 저는 완전 추하게 엉엉 울면서 결혼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반지를 보자마자 저와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었겠죠. 분명 제가 했던 프로포즈는 그렇게 멋지거나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진심으로 저희 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는 반지를 껴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시 반지를 빼고는 고개를 저어대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렇게 울면서 좋아했으면서 거절하길래 저는 벙쪘고 여자친구는 평소와 같이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방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잘하겠다고 제발 결혼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었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방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어머님이랑 얘기는 해봤어? 라고 문 너머로 말을 하였습니다.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고
뒷골이 땡기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네요. 사랑한다면서 제 생각만 내세웠던 것이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다리를 절뚝거리는 여자친구를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저는 반지를 두고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한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었는데 추운 밤거리를 그렇게 걷고 걸었는데도 춥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고 이 시간에 웬일이냐며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현이랑 결혼할 거야.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서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집에 고등어가 있다며 한 마리 구워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자친구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이고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나 현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어머니는 죽어도 안 돼. 너 다리 불편한 애랑 결혼하면 엄마는 네 아빠처럼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사람을 좋아하던 아버지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정신적인 충격에 서서히 망가져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왔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멋지게 키워내 주셨고 아버지의 정신적인 지주로도 잘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봐왔던 어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으면서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대화도 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소리만 지르다 집으로 와버렸어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도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어머니가 허락하셨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여자친구는 저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를 찾아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의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럴까? 라고 말해버렸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밖에 나가자고 말을 한 것도 처음이라 저와 결혼을 한다는 일이 이 사람을 이렇게나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예전처럼 여자친구도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치만 문제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건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일단 어머니한테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겠다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프로포즈 반지를 끼고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 반지만 보더라고요. 하다못해 웨딩드레스는 뭘로 입어야 할지 아기는 몇 명 낳을지 등등 여자친구가 그렇게 미래에 대해 말을 많이 할수록 저는 죄책감이 들면서 어머니에게 꼭 결혼 허락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은 어머니와 저 둘 다 너무 감정적이었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제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회사 일을 끝내고 여자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고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보았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찰나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가. 여자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또 여자친구의 우울증이 또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며 위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집에서 문을 벌컥 열고는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화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를 노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와 같이 타이르고 위로하며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여자친구의 손을 봤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반지 어디 갔어? 라고 묻자 여자친구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반지 필요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나 줘. 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 여자친구 집 앞에서 계속 벨을 눌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그러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웃들이 하나둘 제게 눈치를 주길래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지를 던질 때 어머니에게 주라는 말을 왜 했을까? 혹시 엄마와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바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앉으라며 탁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네가 꼭 그 결혼을 포기 못한다면 이 엄마가 못하게 할 수밖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할 것 같니?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 마음 단단히 먹고 현이랑 결혼은 포기하렴. 몸도 불편한 여자를 어떻게 네가 평생 감동하려고 그러니? 엄마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렴. 마치 준비했던 말처럼 똑바로 제게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또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사이는 분명 좋았었거든요. 어머니도 항상 결혼 이야기를 하셨고 여자친구도 어머니도 서로를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로서 나쁜 사람도 분명 아니었고 여자친구를 존중해주며 놀러와서도 일 한번 못하게 했었어요. 항상 여자친구를 친딸처럼 여기시면서 여자친구를 이뻐하고 항상 도와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마치 원래 그 사람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야말로 지금 힘든 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이기적인 행동이야. 이번 일로 정말 엄마한테 실망했어. 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현이보다 네가 더 중요해. 난 평생 우리 아들이 그런 며느리 밑에서 사는 거 못 봐. 두 다리 멀쩡한 여자들 널리고 널렸는데 왜 하필 현이니? 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도 사랑하고 현이도 너무나 사랑해서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면 한 사람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나로 인한 상처라는 사실이
제 자신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제발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말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면 어떨 것 같냐면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냐고, 난 누구도 배신하고 싶지 않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울며 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에게 비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어머니가 허락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분명 긍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드디어 여자친구와 꿈에 그리던 결혼과 변화하는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며 좋았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시간을 조율해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여자친구는 긴장한 듯해 보이기도 했고 들떠 보이기도 했죠. 오랜만에 예쁘게 꾸민 여자친구를 봤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한껏 꾸미고 깔끔한 모습으로 저희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여자친구를 부축해 어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도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앉아있으라고 했고 어머니와 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여자친구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울상을 짓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제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니? 라고 어머니가 말을 하자마자 여자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려버렸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서 식사는 이만 해야겠다 하고는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한참 울음을 참으려 애쓰다가 짐을 챙겨 제 팔을 뿌리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여자친구를 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겨우 받은 결혼 허락인데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싫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그녀의 모습에 황당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표정을 보니까 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날 데리고 왔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어머님이 우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했는데도 여자친구는 어머니의 냉랭한 얼굴 표정을 보고 그만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힘들게 받은 허락이고 첫 식사 자리인데 그런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다니. 저는 오해라고 다시 들어가자고 설득을 해보았지만 갑자기 대뜸 저랑 결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의 이런 눈치를 평생 받을 걸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참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어요. 제가 설득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어머니가 예전에 전화 왔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 왔을 때 나보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고 내 아들 고생시키려고 하냐고 그랬어. 자기 눈에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내 눈에는 어머님 얼굴 표정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보여.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쉽사리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또 한 번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모진 말을 여자친구에게 한 것도 모른 채 그녀가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어머니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여자친구가 민감한 상황이니 그런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대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 어머니는 저에게 그냥 쳐다본 것뿐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며 여자친구의 흉을 보더군요. 솔직히 다리도 온전치 않은데 결혼하려면 이런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니? 나니까 여기서 끝낸 거야. 다른 집에 비해 훨씬 착하게 대한 거지.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제가 평생 고생하는 게 너무 싫다며 한 번만 엄마 말 듣고 정상인 여자와 선 한 번만 받아보면 안 되냐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여자친구가 있는데 선을 보냐며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와는 그 이후로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저는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전보다 좋아진 듯 보였고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찜찜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 손님으로 만난 여자분이셨습니다. 일에 관해서 연락할 일이 많아졌는데 계약을 하기까지 이상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많은 것도 모자라 제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손님이다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 함께 밥을 먹었죠.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는데 손님분은 성격도 좋고 아름다우셨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매일 저녁을 먹던 시간에 그 손님과 밥을 먹느라 늦게 여자친구 집에 가곤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요새 누구랑 그렇게 저녁을 먹냐고 물었고 저는 사업차 만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숨길 일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친구는 뭔가 서운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그 여자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귀가 밝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고 전화를 받으니 손님께서 내일 계약 진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현장으로 나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려는 찰나 여자친구가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손님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 여자친구는 왜 이 새벽에 손님을 만나냐며 바람인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화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친구는 듣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 손님은 진짜 제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 어머니 집에서 여자친구와 제가 함께 식사한 다음 날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싫다. 너는 이 결혼이 그저 연민이나 동정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하니?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 말이야. 나도 이제 설득할 힘도 없다.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전화했어. 아들한테 이쁜 여자를 붙여서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너랑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아들이 그 이쁜 여자에게도 흔들림 없이 너만 바라보면 나도 이제 아무런 말 하지 않으마. 평생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마. 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저를 시험하려고 했는지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제안을 한 어머니에게 소름 끼쳤고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아무리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를 지켜봤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그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전 배신감에 서로 끝난 사이 같았거든요.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제 뒤로 여자친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자길 배신했다며 전부 다 제 탓을 하는데 저는 정말 슬펐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친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누구랑 평생 살아가야 하는지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배신스러웠고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에도 배신감이 잔뜩 들어서 그 뒤로 한 번도 여자친구와 어머니 집엔 가지 않았습니다. 내 혈육까지 나를 배신한 마당에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은 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진작에 인연을 끊었고요. 여자친구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사과하는 말도 저희 어머니와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 어떻게 아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혹시 아나요? 지금도 당신을 시험하고 있을지. 제가 너무 두서없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